미러링을 어떻게 얘기를 해? 그냥 프로토타입이잖아. 잠깐만. 나가기 나갔다가 다시 뒤에서 그 다음에 미러링을 예. 와요? 잠깐만요. 뭐 내가 또 하나 잘못 만져가지고 미러링 어떻게 부르지? 설정 그래픽카드 디스플레이 뭔가 잘못 눌러가지고 미러링을 풀에 내가 지금 볼 수 있는데 이제 됐다. 오케이, 그래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배치 이렇게 됐구나. 이걸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 됐다. 오케이 됐고 이거는 뭘로 넘기자. 그 다음에 오케이 됐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 먼저 말할 때 그림을 하나 가져오려고 하는데 초창기에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그때 한 50% 정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레이저 시드 빔이 가가지고 아까 1, 2, 2, 1 해가 증폭되고 나오는 거를 빔을 50도 50초 해가지고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가지고 또 증폭되고 이렇게 나오고 또 이거는 여기서 증폭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구조를 해가지고 설계해서 펄스당 에너지가 한 25줄 정도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설정을 이제 파라미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거 할 때 가장 코어 어떤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 프란츠 노브드 이퀘이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배웠던 거 그거고 여기서 그 중요한 키 포인트는 특별한 건데 뭐 이것도 그 지난번에 배웠고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그 프란츠 노브드 이퀘이션을 그냥 여러분 이제 숙제를 통해서 이제 좀 알았으니까 이제 프란츠 노브드 이퀘이션을 이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지 그 첫 번째 어떤 펄스가 인이 들어가면 그러면 요 식 있잖아요. 요 식에서 아웃풋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나오는 것들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제2인가 그다음에 펌핑 빔, 그 펌핑 빔의 컨디션. 근데 펌핑 빔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그 J 아웃과 J 인. 이 부분에서는 그 뭐지 대용이가 얘기한 대로 이 대용이가 막 바로 요거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마지막과 처음 값만 남는다는 거. 네. 이제 이렇게 되지 않느냐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고려할 때는 멀티패스 방식은 지난번에 우리 숙제를 통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는 여기서 들어가는 펄스가 어떤 타임 스트럭처 구조를 가졌을 때 그게 한 번 통과했을 때 여기서 요 하나만
요거 하나만 통과했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모양이 바뀌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아직 대신 그냥 센스가 빠른 친구랑 그 여전히 그 의문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파장이 만약에 굉장히 넓게 퍼지는 경우는, 그럼 여기서 개인이 파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파장이 1064, 이때는 1064 나노미터 딱 하나 파장이 딱 고정돼 있어요. 파장이 굉장히 좁아요. 0.1 나노미터로 굉장히 좁고 중심파는 1064인데 그 1064만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그 파장에 대한 디펜던스는 없이 이제 지금 계산할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이제 좀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 첫 번째 인풋 펄스 있잖아요. 펄스를 하나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펄스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잠깐 내가 하나 좀 샘플 하나 이 값을 카피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어떤 시퀀스를 만드는데 이렇게 합시다. 60나노, 80나노, 이게 여기가 시간이고 이거 높이 값이에요. 시간과 높이, 그러니까 높이인데 81나노, 100나노까지. 그래서 이렇게 점 찍었으면 이게 어떤 모양인지 보면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요거는 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로그 값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전체는 100나노세칸이고 요 100나노세칸인데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거의 0으로 가다가 여기서 뭐지 60나노에서 80나노니까 20나노세칸인데 60나노에서 80나노세칸까지 선형으로,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에서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쉐입,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리니어 스케일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니어 스케일에서 볼 때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거를 좀 잘라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먼저 그 인풋 펄스 형성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인풋 펄스 이걸 할 때 먼저 그 요 사이에 타임 인터벌 있잖아요. 타임 인터벌을 이렇게 잡읍시다. 델타는 0.1 나노세칸으로 잡고 그 다음에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잡고 이거는 타임 인터벌, 그 다음에 타임 레인지는 100나노세칸으로 잡읍시다. 하고 그러면 타임은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레인지로 잡아가지고 0에서 100나노세칸까지 델타 t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그 배웠죠. 프리엠부터 항상 x축은 연속으로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컨터지 된 걸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배워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로그 펄스는 그냥 요게 이제 로그 펄스를 합시다. 왜냐면 펄스인데 형태인데 로그 형태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요거는 포인트가 연속적이지 않죠. 여기 하나, 그러니까 이 플롯 조인들을 없앨게요 그냥. 그러면 요 포인트 요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 사이 우리가 0.1 나노세컨 간격으로 다 균등하게 메꿔줘야 되잖아 이거. 그 메꿔주는 방법이 바로 인터폴레이션이죠. 그래서 그 인터폴레이션 인터로그 펄스라고 합시다. 인터로그 펄스는 그 인터폴레이션에서 그다음에 로그 펄스에서 그다음에 인터폴레이션 오더는 1로 잡읍시다.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한 거를 여기다가 타임이랑 격자 있잖아요. 를 새겨주면은 그러면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쭉 연결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인터로그 펄스입니다. 인터로그 펄스를 한번 봅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형태가 나오는 게 보이죠. 레인지 올 해서 그러면 이렇게 0.1 나노세컨 간격으로 해서 쭉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Y축은 로그 스케일이잖아요. 로그 스케일 우리는 계산할 때 리니어 스케일에서 봐야 되니까
실제 리니어 스케일에서의 펄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여기다 지수성하면 되겠죠. 그냥 그 인터 로그 펄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실제 어떤 펄스 형태가 되겠죠. 지수를 취하면.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펄스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조인트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에서 보면 여기서 쭉 올라가는 거지만 그리고 밑에는 이게 여택이 n이죠. 요 n은 그거죠. 타임 시퀀스를 얘기하겠죠. 펄 패스 넘버가 아니라 이제 타임 시퀀 어드레스 따서 이런 식의 형태겠죠. 근데 이거를 형태고 이게 실제적으로 스케일에 맞춰주는 작업합시다. 예를 들어서 타임 시간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인풋 에너지 있잖아요. 인풋이 이 펄스 폭이 대충 한 뭐 수나노 세컨 정도 되는데 이 에너지가 한 100 마이크로줄 정도 들어갔다 합시다. 100 마이크로줄 굉장히 작은 양이죠. 인풋 에너지. 그래서 이거는 뭐 줄이 되겠죠. 이거는 단위가 세크가 되고 이것도 단위가 세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크로 10에 들어가는 죽순 이렇게. 그래서 인풋 에너지를 집어넣고 그러면 요거의 그 인풋 파워 있잖아요. 인풋 파워는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인풋 그러니까 일단은 펄스에다가 이 펄스를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즈 해주고 플러스에다가 펄스 요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이제 이 기법 이제 이해하죠. 어떤 형태가 있으면 이 형태에다가 이 전체 면적 있잖아요. 이 면적 요게 이게 뭐죠? 어플라이 플러스 이게 펄스 플러스에다 펄스 있잖아요. 요 전체 면적값 있잖아요. 면적 나오기 이게 노멀라이즈 된 거잖아요. 어떤 이 노멀라이즈 된 값에다가 게다가 에너지 여기다가 이 인에다가 컨트롤 그다음에 여기 이 한 칸 있죠. 여기서 한 칸 세그먼트의 델타 t 값이죠. 이거. 그렇게 하면 이게 출력으로 이게 인식되겠죠. 그래서 이게 인풋 파워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와트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파워를 한번 봅시다. 파워 인풋 파워 하면 나오죠. 여기서 보면 이게 1000은 킬로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80kW 피크 파워가 80kW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뭐 질문 있으면 읽고 있어가지고. 아주 언제든지 중간에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물론 매트랩이나 매스메디카나 말이 다르긴 다르지만은 대충 의미는 알겠죠. 명령은 달라도 이게 무슨 의도라는 걸 이해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들어갑시다. 우리 프란스 노브디케이션에서는 이 디멘전이 뭐죠? 이거는 플런스잖아요. 플런스는 줄 퍼 스퀘어 센티미터잖아요. 그럼 줄 퍼 스퀘어 센티미터 하려면 출력에다 어떤 물리량이 들어가야 줄 퍼 스퀘어 센티미터 될 수 있을 거예요. 출력은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고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플런스는 스퀘어 센티미터란 말은 이게 사이즈가 얼마큼 되느냐 그 개념이 들어가야 인텐시티와 플러스 개념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어느 상황이냐 요 상황이에요. 이거 프로그램 5 오실레트 이 오실레트 끝에서 나오는 출력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고 이게 빔 사이즈를 이렇게 해서 요 라드를 통과할 때 단위 면적당 이게 에너지가 얼마큼 가는지 출력이 얼마큼 가는지 이제 뭐 데피니션 있겠죠. 요 라드의 사이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라드의 사이즈. 그래서 그 라드의 사이즈를 넣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인텐시티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Rin R1이 랍시다. R1은 여기 R1을 내가 뭐라 계산했더라. 잠깐만 볼게요. 0.25cm가 됐구나. 0.25 센티미터는 이렇게 합시다. 레디어스
단위는 센티미터. 그냥 바로 센티미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출력에다가 그 뭐지 면적을 나누면 그럼 단위 면적당 출력은 인텐시티가 되거든요. 그 단위 면적 출력 인텐시티니까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다가 파이 R1 스퀘어 이렇게 하면 요거는 라드에 들어가는 인풋 인텐시티가 되겠죠. 그래서 와트 퍼 스퀘어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정돌해 볼게요. 그래서 인텐시티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죠? 400 킬로와트 퍼 스퀘어 센티미터. 그러니까 스퀘어 센티미터다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우리 프랑스에서 이제 이제 진짜 계산을 하면 이제 그 플런스라고 했죠. 플런스는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제 여기다가 P in 그다음에 엄밀히 말하면 여기다가 그냥 시간 있잖아요. 요 시간. 그러니까 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그냥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냥 플러스가 되면 이 전체적인 시간을 다 곱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게 합시다. 원래 플러스는 이게 됨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그 원래 플러스는 그 이 인을 apply 플러스 그러니까 요 인텐시티를 다 적분한 거잖아요. 근데 시간에 대한 적분인데 이 인크리먼트가 델타 t가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플런스가 대충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 나오죠? 어쨌든 되게 작은데 500 마이크로 줄 퍼 스퀘어 센티미터 나올 거예요. 500 마이크로 줄 퍼 스퀘어 센티미터. 그러니까 플런스 인풋 플러스 그래가지고 줄 퍼 센티미터 스퀘어. 근데 이거는 뭐죠? 그냥 어떤 값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쓸고 지나가면서 어떤 면에 누적되는 값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거는 그 플러스를 트랜지언트 플러스 해가지고 요 중간중간마다 순간적인 플러스가 있겠죠. 순간적인 플러스. 그러니까 어느 델타 t만큼 잘라가지고 그때 이 자른 요만큼 양이 통과했을 때 플러스가 있고 또 뒤에 또 잘랐을 때 플러스 있잖아요. 그래서 트랜지언트 플러스 개념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이게 이 쉐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이 전체를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숙제가 지금 그걸 했는데 지금 이제 그게 바뀌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계산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 방식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이 방식으로 쓰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틀렸고 이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답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J2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말하는 J2는 트랜지언트 값이에요. 트랜지언트 값. 이거는 P1에다가 파이 R1 그럼 이건 와트 퍼 스퀘어 센티미터인데 우리가 이 쪼개는 걸 그 델타 t만큼 쪼개라는 거죠. 델타 t. 델타 t를 그냥 이 시간 그냥 곱해주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형태는 똑같아요. 요거랑. 그래서 J나 여기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면 J 하면 값이 나왔죠. 형태는 똑같은데 값이 다르죠. 이 다른 이유는 여기다가 델타 t 요 중간중간에 세그먼트 있잖아요. 이 세그먼트의 그 타임 간격 곱해 그때 그 누적된 양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죠? in이죠. in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인풋 플러스 트랜지언트
트랜지언트 인플루언스. 이제 그건 다 됐어요. 이제 그러면 요게 우리 프론트 노드 이퀘이션에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로 요 J-in을 만든 거예요. 이 J-in 안에 요때 N은 패스 넘버가 아니라 시퀀스. 그걸 이제 우리가 천등분 쪼갰잖아요. 천등분. 그래서 1부터 이건 10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는 거죠. 그죠? 요때 퀀텀 이피션시도 1부터 1000인데 요때는 파장이 인디펜던트하니까 요때는 그냥 Q 값. 이때는 N의 인디펜던트. 세츄레이션 값도 돼요. 이거는 그 앤디 야그 크리스탈의 고유한 값인데 요것도 n에 상관없이 그냥 상수로 이제 풀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그 값을 이제 좀 집어넣어야겠구나. 먼저 여기서 세츄레이션 값 여기 있다. 앤디 야그에 대해서 J 세츄레이션 값이 여기 보니까 0.66이네. 0.66 세츄레이션 플루언스 줄 퍼 센티미터 스퀘어 그렇게 됐고 이용량 되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 J 세츄레이션 값 있잖아요. 여기 J 세츄레이션 값이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펌핑 빔 펌핑 빔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요거는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것까지 됐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앰플리파이어에서 이제 얼만큼의 게인이 맺히는가 이제 그거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는 뭐 태그를 좀 태그 뭐 불친절하지만 여러분이 요거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그 펌핑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플래시 램프로 뻥 터트리면 그 빛을 흡수하거든요. 그 흡수해가지고 그 흡수한 만큼 그게 이제 파퓰러스 인버전이 돼가지고 이제 게인을 맺히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에너지가 얼마큼 펌핑 에너지가 얼만큼 되느냐 이제 그게 데피니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펌핑 에너지가 여기서 보자 얼만큼 데피니션 주어져 있냐 보자. 이 P1 이게 나와있네. 오케이. 펌핑 파트를 이렇게 EP1이 400 밀리줄 정도. 그러니까 0.4 아까 그 라드 있잖아요. 그 라드에 0.4줄 정도 이게 뭐지 일단은 그 뭐지 흡수가 됐다 합시다. 0.4줄. 그 0.4줄 정도 흡수가 되면은 그러면 일단 단계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게 뭐지 이게 펌핑 에너지. 줄. 그럼 단위 최적당 그 에너지가 있겠죠. 로우 뭐 P1 이렇게 쓰자. 로우 P1. 이거는 그럼 단위 최적당 그 에너지는 이 에너지에다가 이 라드의 그 볼륨 있잖아요. 그 볼륨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P1에다가 부피는 아까 단면적은 파이 R1 이게 요게 이제 라드의 사이즈니까 게다가 곱하기 그다음에 라드의 길이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실린더의 부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R1 L1은 여기다 얼마나 해놨지? 보자. 이 파라미터지. 근데 이 파라미터를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또 그 해외에서 앤디 야그 크리스탈 파는 표준이 큰 사이즈가 있어요. 그 사이즈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 표준이 10cm구나. 일단 10cm. 그래서 이 L1은 10cm. 단위는 센티미터. 이렇게 하면 펌핑 에너지 덴시티가 나올 거예요. 펌핑
줄 퍼 센티미터 큐브 스퀘어 큐브 센티미터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계산할 수 있겠죠. 그 JP 있잖아요. 요 크리스탈 라드 속에 어떤 에너지가 400mJ 돼 있는데 우리가 계산할 때 요거의 의미는 뭐죠? JP 펌핑빔 플러스 이걸 그냥 단면적으로 봤을 때 이 면적 속에 누적된 에너지가 얼마인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께에 대해서 적분해 보면 되겠죠. 이 두께 적분. 그러면 이거는 요 펌핑빔 에너지 덴시티 있잖아요. 요거 여기다가 두께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JP1은 펌핑빔 에너지 P1에다가 L1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하는 JP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펌핑빔 에너지 펌핑 플러스 이렇게 펌핑 플러스 그래서 줄 퍼 센티미터 스퀘어 이렇게 하면 이제 정말 중요한 J인과 JP1을 다 구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대충 JP1이 얼마큼 되는가 한번 봅시다. JP1 값이 봅시다. 한 2줄 퍼 스퀘어 정도 이렇게 맺혔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스몰 시그널 게인도 계산할 수 있죠. 스몰 시그널 게인은 어떻게 되죠? 펌핑 빔 입장에다가 J 세츄레이션 값 있잖아요. 하면 한번 통과하면 이게 스몰 시그널 게인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21. 한번 통과할 때마다 대충 싱글 패스 게인이 22 정도 된다는 거. 그렇게 딱 답이 튀어나오죠. 그게 이제 요 파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우리 프란츠 노브디케이션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요 값 있죠. 이거 두 개 곱해가지고 지금 Q와 J를 곱해서 제가 그냥 400이라 쓴 거예요. 이 400mJ라는 뜻은 그것까지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참고로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드를 이제 돌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 스트럭처를 보면은 J는 한 번 더 반복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시퀀스로. 그래서 이거 그냥 뭐 리스트 플러스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돼. 그래서 앞단부터 하나씩 쪼개가지고 이거를 여기 있는 세그먼트 하나를 이 상태 있죠. 이 상태. 이 상태를 통과시켜야겠죠. 그죠? 요를 처음에 있는 값에다가 아까 약간 2점 몇 줄이었죠. 2줄 퍼 센티미터의 값인 상태에서 그때 처음에 굉장히 작은 양이 있겠죠. 그걸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 값이 나올 거예요. 이 통과된 값이 나올 거예요. 그 값이 뭐냐면 바로 요 지점에서의 증폭률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증폭률은 아까 계산하니까 대충 22 정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요 부분 다 개인이 22배씩 다 증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22배씩 다 증폭이 될 거예요. 증폭. 그런데 그 되는 과정에서 펌핑 플러스 값이 점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떨어지니까 이 개인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떨어지니까 요 값이 점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점점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떨어지면서 되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는 처음에는 개인이 대충 거의 반을 22인데 22 하다가 점점 떨어지면서 여기서는 개인이 한 21.9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하다가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에너지가 많아지다 요 녀석의 플러스가 높아지다면 이게 떨어뜨리는 양, 요 차이가 크니까 떨어뜨리는 양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걸 점점 더 기하급수로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급격하게 떨어질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 스몰 시그널 게인이 처음에는 22 갔다가 나중에는 점점 여기서부터는 뭐 20, 18, 17, 16, 15 그래가지고 게인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앞단 있잖아요. 요 부분에서 이제 하고 요 뒷부분은 개인이 이제 증폭이 안 되는 그런 게 될 거예요. 그 시퀀스를 이렇게 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거 이 어펜드 명령은 뭐냐면 한번 계산한 값 있잖아요. 계산한 값을 계속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j-in을 집어넣고 첫 번째 거 집어넣고 한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값 넣으면 이 값에다가 또 뒤에다가 집합에다 대입하고 이제 그 과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함수화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나름대로 언어로 있잖아요. 매트랩 또는 뭐 대웅이는 대웅이 나름대로 이 그대로 이거는 내가 이제 뭐지 최적화해가지고 굉장히 간결하게 짠 건데 실제 코드 짜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지금 어떤 로직은 알잖아요. 그 로직은 아는데 다시 설명하면은 내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내가 말이 좀 버벅거리는데 요거를 어쨌든 천등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을 통과할 때 이 앞단을 한번 통과하고 나서 증폭됐을 때고 그때 파플러 인버전이 살짝 떨어졌을 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통과할 때는 그 떨어진 상태에서의 그 프라이스 오브 이퀴션을 통과했을 때 두 번째 그 값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또 프라이스 오브 한 번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통과하면 그 다음 증폭되고 떨어지고 네 번째 통과하면 증폭되고 떨어지고 그 다섯 번째는 증폭될 때 이것도 떨어진 거랑 매칭돼가지고 증폭되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나온 또 어드레스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결합시켜야겠죠. 처음에 체결된 거를 하나씩 떼가지고 통과해 나온 값들을 또 묶어줘야 될 거예요. 묶어주면 또 어떤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펌핑빔은 처음에는 21.9지만은 아니 2.03이지만은 한 번 통과할 때는 이 값이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 떨어진 값들을 이거를 또 참개를 좀 만들어 날 필요가 있겠죠. 그게 어떤 식으로 이게 떨어지는지 에볼루션 하는지 볼 필요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이니셜 스테이트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어펜드라는 명령어예요. 매스매틱 어펜드라는 단순한 명령어로 한 번에 처리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 매트랩이든 이 어펜드 개념 없이 할 때는 코드가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숙제로 여러분 짜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모듈화 시켜가지고 이제 펌핑빔 값 집어넣고 인풋 그 쉐입을 지으면 이제 아웃풋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그렇게 나오도록 내가 이렇게 그 코드를 내 최적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어디 갔지? 이게 단순히 6줄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한 20줄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실제로는. 자, 어쨌든 그래서 계산 결과를 한번 보여줄게요. 계산 결과를 어떻게 나왔는지. 네, 잠깐. 그래서 결과 리절트 1. 그래서 이 아까 펑션에서 이제 j-in 집어넣고 jp1 이렇게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닫아줘야겠다. 그래서 결과를 하면 여기서 내가 그래서 출력이 아웃풋하고 그다음에 그 펌핑 플러스가 어떻게 값이 바뀌었는지 이제 그걸 이제 하는데 결과가 두 개로 나오거든요. 두 개 나온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서 예를 들어서 J out 1은 결과 있잖아요. 결과에서 첫 번째 거 결과 아까 첫 번째 결과 있고 그다음에 JP1은 이거 시간에 대한 변화인데 이거는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결과 아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요 부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코드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 다를 거예요. 일단 그 결과만 보여줄게요. J-in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다가 결합시켜 볼게요. J-out 1 뭔가 보이나요? 조인드 요 밑에 이거 보이죠? 요 작은 거 이게 J-in이에요. J-out은 증폭 쫙 보이죠?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 또 한 이거 또한 보일게요. 펌핑빔 한번 보일게요. 펌핑 초기에는 그냥 스칼라 값 하나밖에 없었죠. 아까 뭐 2점 값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요 시퀀스에서 이제 어떻게 에볼루션 하는지를 이제 보여줄게요. JPT 1 봅시다. 떨어진 게 보이죠? 근데 잘 봅시다.
여기 2점 얼마죠? 여기는 대체 2.04잖아요. 2.28 거의 사실은 안 바뀌었어 이거. 그러니까 이 플롯 레인지, 플롯 레인지를 그래서 0에서 2.04로 합시다. 2.05. What's wrong? 2.0에서 2.05 이상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한번 그런데 0에서 1. 잠깐만, 왜 이게 안 되지? 잠깐만요. 그럼 혹시 손으로 3개 넣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자. 그러면 0에서 1000 하고 0에서 3. 왜? 여기 플랜 이런 여기 이거 이 말이 있어 보면 중복됐다. 그래서 그럼 이런 됐다. 0에서 2.05 시다. 이래 되는 게. 이것도 약간 좀 보기 좋게, 보기 더 안 좋게. 한 30. 그러니까 원래 초기값 있죠. 굉장히 작게 떨어지죠. 왜 작게 떨어지냐면 인풋 에너지가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깔가 넣는 게 작으니까 요거밖에 안 떨어지겠죠. 그런데 잘 봅시다. 우리 요 J out 1 있잖아요. 이거 J out 1의 결과를, 그러니까 플라즈 오버 이퀘이션 내가 이 코드를 어떻게 짜냐면 요게 이제 인풋 자리에다가 이 값이 넣으면 인풋 되고 되는데, 이제 이렇게 넣읍시다. 여기서 두 번째 시퀀스에서는 이렇게 넣읍시다. 레졸루션, 그러니까 리절트 2는 이렇게 쓸게요. 리절트 2는 플라즈 오브 이퀘이션에서 여기 나온 결과 있잖아요. J out 1 있잖아요. 이게 이제 J in으로 보자는 거예요. J in 요거를. 그럼 굉장히 코드가 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모듈화 시킨 거예요. 그럼 모듈화 시킨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펌핑 빔은 요값 말고 요 해도 나중에 요 떨어진 양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첫 번째 이거에 대한 그 알고리즘은 뭐냐면 그 한 번 통과하는데 그 안에 펄스가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이건 패스 넘는 거예요. 이게 패스, 첫 번째 패스, 두 번째 패스인데, 그때는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여기 집어넣고, 이때는 초기의 값이 아니고 그 파퓰러즘이 떨어진 값 있잖아요. 그 떨어진 값을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그때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JPT1 있잖아요. 그 원의 제일 마지막 값이겠죠. 제일 마지막 값. 라스트 값. 그죠? 라스트 값.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가 J out 2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J out 2는 result 2의 첫 번째, 그다음에 result 2의 두 번째 결과가 이제 펌핑빈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니까 이렇게. 또 심지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제 또 뭐죠? 한 번 더 통과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result 3는 그 다음에 J out 2 그 다음에 펌핑 요렇게 하면 result 3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속 이렇게 시퀀스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블럭은 아까처럼 그때 n은 이제 타임 시퀀스인데
여기와 여기와 여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풀었던 리전 앰플리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패스 넘버에 대한 그런 식의 결과로 이제 그거를 이제 기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프랑스 노브딕에서 이제 거의 75%의 이제는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 이걸 이 노하우를 얻는 데는 사실 몇 년이 걸렸어요. 연구소 생활하면서도 이걸 알아내고 실험적인 걸 하는데 몇 년이 걸렸던 거를 여러분들 단 이게 한 달 만에 이렇게 시키는 건 상당히 좀 많은 그거를 요구는 하긴 하는 건데 어쨌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인가 1, 2, 3 해서 이 결과를 파노라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밑에 굉장히 작은 값이 있겠죠. 그 다음에 1, 2, 3죠. 근데 잘 봅시다. 이제 형태가 뭐 어떻게 되죠? 약간 좀 왜곡되는 게 보이죠? 왜냐면 여기 뒷부분부터는 개인이 좀 떨어지게 되죠. 앞부분에 개인은 살아있고.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요 부분 되는 거죠. JP, 이 에볼루션을 보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 에볼루션을 봅시다. JPT2, JPT3. 한번 잘 봅시다. 결과 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색깔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JPT1을 한 중복시킵시다. 그렇게 하면 색깔이 같으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떨어지죠. 작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쓸고지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이 떨어진 게 연결돼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죠? 마지막 한 번 더 가보도록 합시다. 한 번 더. 네 번째까지 가도록 합시다. 자. 3, 4, 5, 그러면 J 아웃 4 그럼 봅시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마지막에는 거의 어떻게 돼요? 증가 안 하죠. 그 이유는 이걸 보면 알겠죠. JPT 4 보면 이제 파플러 이미지 거의 바닥까지 없죠. 이제 그러니까 증폭이 안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자, 그러면서 어떻게 펄스폭이 오히려 거꾸로 늘어나죠. 왜냐면 우리 인풋 쉐입 있잖아. 로고 테이프링 해가지고 아까 요거 볼게요. 이거 PT 펄스 리스트 플롯에 요런 식으로 있잖아요. 펄스 요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론 이거 펄스 폼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지금 요 형태가 로그 펄스로 가요. 로그 펄스. 선생님 제가 4교시가 있어가지고. 지금 몇 시? 1시에 시간이지? 예. 그럼 좋죠. 그러면 그래서 숙제는 바로 이거 있잖아요. 지금 파라미터 지금 주어져 있죠. 요 파라미터. 요거만 지금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가지고 이거를 유도하는 거. 그리고 내분 패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있잖아요. 요 형태나 요 형태 유도하고 마지막에 내분 패스 때 에너지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요거에다 적분하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적분하고 그다음에 이 단면적 있잖아요. 단면적 곱하면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에너지가 각각 얼마씩 해가지고 최종적 에너지가 얼마큼 나왔는지. 그죠. 그 에너지는 절대 참고로 우리 라드가 그 흡수된 에너지가 얼마죠? 400mJ이잖아요. 이 400mJ를 넘을 수가 절대 없겠죠. 그러니까 이 400mJ 주어진 에너지니까 여기에 근접한 값이 나올 거예요. 체중력 증폭된 거. 그래서 숙제는 요거 계산하거나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온 각각의 패스마다의 증폭된 에너지 그거를 한번 유도하는 거. 그거를 이번 주 목요일은 너무 힘들겠지. 네, 시도를 해봐야죠.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각자 풀어본 거를 한번 발표하는 시간 하면서 서로 간에 디스커션 하는 거라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빨리 풀면 좋고 빨리 풀면 그 다음 단계 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그래. 감사합니다.